그러면 우리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뒤에 2탄이라는 말이 붙어있네. 이 앞에 뭐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습니까? 무한대 먼지 풀이법 2탄. 무한대 먼지 풀이법 2탄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리미트를 볼 때는요, 항상 뭐에 신경 쓰셔야 되냐면 리미트 밑에 있는 그 문자에 신경 쓰셔야 돼요. 리미트 밑에 있는 것만 변수야. 변수의 개념은 뭐냐면 극한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그 녀석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 가야 되잖아.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하는 주체가 누군지 항상 보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변하는 주체, 리미트 밑에 x가 있었네? 근데 그 x가 뒤에 나오는 함수식에서 위치를 살펴보니까 지수 자리에 있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1탄 문제는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 변수가 미수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변수가 지수 자리에 있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탄은 x가 미수했을 때, 변수 x가 미수했을 때, 그리고 2탄은 변수 x가 지수했을 때. 그런데 사실 리미트 밑에 오는 문자는 x만 올 필요는 없지. 뭐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수열의 극한 이런 거 배우면 리미트 밑에 n이라는 문자가 오기도 하고 다양한 문자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한대 먼지 풀이법은 1탄이건 2탄이건 주의사항이 있죠. 이 녀석이, 이 함수값이 어디로 갈 때만 사용 가능하다? 무한대로 갈 때만 사용 가능하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한대로 갈 때만 사용 가능하다예요. 예를 들어서 요런 얘기입니다. 볼까요? 이런 상태야. 그러면 얘는 x를 계속 무한대로 보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0으로 향해 가고 있죠. 이럴 때는요, 무한대 먼지 풀이법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무한대 제곱이라서 2, 4, 8, 16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점점 얘가 무한대로 향해 가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한대 먼지 풀이법을 쓸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무한대 먼지 풀이법을 쓸 수 없다예요. 결론적으로 와우, 얘가 이렇게 무한대일 때만 사용 가능한데 도대체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기준이 뭘까? 미수 a가 1보다 클 때, 1 이상도 아니야. 1이면 안 돼요. 1이면. 알겠죠?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만 무한대 먼지 풀이법을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여기서 미수 a라고 했을 때 이 a의 의미는 뭐냐면요, 미수뿐만 아니라 x의 개수 자리에 있는 요 숫자까지도 같이 포함한 미수의 x의 개수 제곱까지를 의미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무한대 먼지 풀이법 1탄과 마찬가지로 막 먼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항상 세로 라인이 아닌 어디에서? 가로 라인에서만 먼지를 잡아냅니다. 가로 라인으로 계산하여 먼지를 지워낸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로 라인으로 계산하여 먼지를 지워낸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무한대 먼지 풀이법은 정확하게 적용해야지 적용하면 안 되는 상황에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적용하면 오답 나옵니다. 배우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밑에 무한대 먼지 풀이법 2탄의 내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2의 x제곱과 3의 x제곱이 있어요. x자리에 1, 2, 3, 4 이래서 무한대로 넣어볼 거야. 그랬더니 얘가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8 이래가지고 계속 점점 커지고 있네. 얘는 결국 극한값이 어디로 향하겠어? 무한대로 향할 거예요. 자, 3의 x제곱도 마찬가지로 집어넣으면 당연히 무한대로 커질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둘 중에 한 놈이 먼지가 되기를 원해. 그럼 느낌 오지? 누가 먼지야? 당연히 2의 x제곱이 먼지일 거야. 얘가 왜 먼지인지 어떻게 먼지로 바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을 먼지가 아닐 것 같은 큰 녀석 3의 x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자, 그래서 2의 x제곱을 3의 x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3분의 2의 x제곱이 될 테고 3의 x제곱을 3의 x제곱으로 나누면 요거 지우자. 얘는 그냥 1이 되겠지.
그죠? 예, 3x제곱을 3x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그냥 1이 될 거야. 뭐 1의 x제곱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x 자리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봤더니 얘는 점점 어때?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져서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이야? 0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요 함수 값은 x가 무한대로 가건 말건 그냥 계속 1이지? 맞아? 그럼 계속 1에서 1인 거야. 얘는 0으로 향하는데 얘는 1로 살아남았어. 즉 얘는 죽어버린 거고 얘는 살아남은 거죠. 우리는 이렇게 0으로 죽는 이런 녀석을 뭘 취급한다? 먼지 취급한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 냅니다. 2x제곱 플러스 3x제곱에서 x가 무한대로 향하면 2x제곱은 3x제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먼지가 된다. 예. 누가 먼지인지 찾아내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 답을 내볼 거고요. 이 문제를 서술형 평가인 경우에 예,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선 쉬운 문제, 이 문제 보도록 하자. 와, 그래. 이 미수 A가 3하고 2니까 둘 다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먼지 풀이법 쓸 수 있겠다. 둘 중에 누가 먼지? 2의 x제곱이 먼지니까 먼지는 지워버리는 거지. 그럼 이렇게 남았어.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맞아? 예. 요게 그냥 째려보면서 나오는 무한대 먼지 풀이법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보다 조금 어려운 위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우씨, 변수 x가 지수 자리에 있네. 그런데 미수 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얘 뭐로 해석해야 돼? 9로 해석하셔야 돼요. 3의 제곱은 얘 9x제곱과 8x제곱이 있어. 누가 먼지야? 8x제곱 먼지 지워요. 자, 요 녀석 오타다. 마이너스 2가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좀 고쳐놓으세요. 3의 2x 마이너스 2제곱으로 좀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는 뭐야? 8 곱하기 8의 x제곱이랑 똑같은 애고 얘는 뭐야? 몇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9의 x제곱과 같아. 그럼 둘 중에 먼지는 누구? 8의 x제곱이 먼지지. 먼지 지워. 그리고 분모 분자 똑같은 녀석으로 약분해버리면 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9분의 1이 나올 거야. 3의 2x제곱으로 약분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한대 먼지 풀이법의 풀이에요. 엄청 편하지. 하지만 이 문제가 이제 서술형 평가로 나오면 여러분은 이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 째려보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를 이제 이렇게 지루하게 풀어주고 있어야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9의 x제곱 마이너스 8의 x제곱분의 8 곱하기 8의 x제곱 요거는 문제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더하기 9분의 1 곱하기 9의 x제곱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 둘 중에 커 보이는 누구로? 9의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9분의 8의 x제곱 8 곱하기 9분의 8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1이라고 써놓고 서술형 평가에서는 이런 언급해주면 되게 좋죠?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디로 향할까? 0으로 향해요. 1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점점 작아질 테니까. 자, 얘 어디로 향할까? 0으로 향할 거예요. 그럼 쟤는 결국 무한대로 가면 0으로 향해 버릴 테니까 0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남는 녀석 계산하면 답이 몇이다? 9분의 1이다. 서술형 평가로는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은 양 같은 경우엔 풀이가 좀 길죠? 네, 그 풀이를 줄이는 훈련을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로 문제를 일으키는 얘 무한대가 되는 요 녀석을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 뭐가 돼? 1 마이너스 중괄호 써야겠다. 예, 3분의 2 전체의 x제곱이라고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런 느낌 우리 많이 맛보던 거지. 얘 어디로 향합니까? 0으로 향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 결국 3의 x제곱만 살아남는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보다 무한대로 발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풀다 보면 서술형 평가가 없던 그 시절은 참 좋았겠다. 그냥 째려보면 답 나오는데 풀이를 2개로 배우고 있으니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은 시중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개념인데요. 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요 패턴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엄청나게 편하고 좋은 개념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변수 x가 지수 자리에 들어있는 문제 유형인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다시피 이런 식으로 뭐 3x제곱, 5x제곱, 방금 9의 x제곱, 8의 x제곱 같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미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방금 푼 것처럼 무한대 먼지 풀이법 2탄으로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무한대 먼지 풀이법 2탄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왜? 3과 5는 확실히 1보다 크니까 무한대로 무조건 갈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요. 2번과 3번 유형이에요. 자 2번과 3번 유형에서 미수 자리에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다. A가 나왔다. A가 1보다 클 때 무한대 먼지 풀이법 쓸 수 있지만 A가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향하게 될 거 아니야.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볼게요. AX제곱은 존재하고요. 그냥 떨거지 같은 잡다한 숫자들 같은 게 옆에 보이면 얘는 1과 마이너스 1, 즉 플러스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분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유형 AX제곱이 나와 있는데 옆에 3의 X제곱 이런 게 또 보이는 거야. 이럴 때는 기준이 3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분류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즉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따져준다는 거지. A가 1보다 큰 경우, A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런 걸 다 따져줘야 되는데 보통 분류를 보세요.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5개로 분류해야 돼. 너무 많잖아. 하나라도 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버리냐면요. 절대값 A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분류 하나를 줄여줘요. 보통 요 풀이에서는. 자 그러면 절대값 A가 1보다 클 때가 나타내는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절대값 A가 1보다 작다가 나타내는 영역이 요 영역 그리고 나머지 각각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눈치라는 게 있지. 얘는 뭐가 되겠어? 분류해볼까? 시작! 절대값 A는 3보다 크다. 절대값 A는 3보다 작다. A는 3이다.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녀석을 부를 거예요. 1, 2, 3 중에 몇 번 유형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몇 번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조꼴부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와우 변수 x가 지수 자리에 들어있고 x가 무한대로 막 향하고 있네. 얘는 1, 2, 3 중에 몇 번 유형 되겠습니까? 2번 유형이에요. 왜? ax 제곱 옆에 이제 뭐 그냥 1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이 나와 있으므로. 자 그래서 나는 얘를 분류해서 풀 겁니다. 절대값 a가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a가 1보다 작은 경우, a가 1인 경우. 자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예, 문제에서 a는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안 되니까 생각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째려보기만 해도 답이 나온다? 우선 무한대 먼지 풀이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 봐. 그런데 절대값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A가 1보다 절대값 A가 1보다 큰 거. 예를 들어서 3의 X제곱하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X제곱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그냥 뭐가 돼? 무한대로 가게 될 거야. 자, 근데 이 경우에는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다 갔다 진동을 해버릴 거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중요한 건 둘 다 무한대로 갈 때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 먼지풀이법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지 지워. 얘가 먼지지? 무한대 옆에 있는 애. 그럼 나머지 식 계산하면 뭐 나와?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무한대 먼지풀이법으로 요 2번도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A가 1보다 작다라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x제곱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일 수도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가. 얘도 x가 무한대로 향하면 얘도 어디를 향해 가겠어? 0으로 점점 가까워질 거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점점점 0으로 향해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A가 1보다 작으면 얘 0이고 얘 0이네. 답은 얘 풀면 뭐 나와? 0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자, 세 번째 A 자리에 1 대입해봐. 답 몇 나와요? 2분의 1 나오지. 되겠습니까? 무한대 먼지풀이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지그시 보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 거야. 하지만 우리 또 뭐 준비해야 돼? 서술형 평가 준비해야겠죠? 자, 서술형 평가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려야 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는 이 문제를 분모분자를 뭐로 나눠버린다? AX제곱, 무한대로 가는 녀석을 기준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녀석이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0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답은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렇게 풀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a의 x제곱분의 a의 x제곱이 나왔어요. 얘는 뭐랑 같다? 1 플러스 0분의 0과 같으므로 0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1의 x제곱분의 1의 x제곱이에요. 1은 아무리 거듭제곱 많이 해도 항상 1이니까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는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지그시 째려보면 답이 막 나오는 문제다. 쉬운 문제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유형. 몇 번 유형일까요? 3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신 분은 답이 몇 개? 개수 물으니까 몇 개라도 얘기해 주세요. 10. 아니에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답 나왔어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번 유형? 3번 유형. 분류합니다. 절대값 A가 7보다 크다. 절대값 A가 7보다 작다. A는 7이다. A가 마이너스 7일 때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선생님 무한대 먼지풀이법으로 해드릴 거고 서술형 평가로도 해드릴 거예요. 절대값 A가 7보다 크대. 그럼 7의 x제곱하고 ax제곱 중에서 누가 먼지예요? 7의 x제곱이 먼지지. 그러면 뭐 나와?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예요. 자, 다시 밑에 2번. 절대값 A가 7보다 작대요. 둘 중에 누가 먼지야? A의 x제곱이 먼지가 되지. 그럼 뭘로 나와? 1로 나올 거예요.
자, A가 7이래요. 그럼 뭘로 나오겠습니까? A가 7이면 뭘로 나와요? A가 7이면 다시 A가 7이면 뭘로 나와? 0으로 나오지? 왜? 7x제곱 빼기 7x제곱은 0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어머 1인 경우는 이 경우네. 자, 1인 경우를 만족시키는 A의 범위 절대값 A는 7보다 작다는 어떻게 돼요?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자, 요 사이에 있는 정수 구하시오라고 하면 선생님이 항상 여기다 대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세면 미친 거라 그랬어. 숫자가 커지면 못 세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후에 등호가 둘 다 들어가 있으면 플러스 1,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빼주고 끝. 그리고 하나도 없을 때는 빼기 2를 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몇 나오겠습니까? 13. 어머, 답은 13개네.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게 객관식 단답형이면. 알겠지? 하지만 이제 뭐 연습해요? 네, 서술형 평가할 때 연습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서술형 평가로 나올 때는 그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7x제곱 플러스 문제가 안 보인다. a의 x제곱분의 7x제곱 마이너스 a의 x제곱은 분모분자를 뭐로 나눠준다? 분모분자를 뭐로 나눠준다? a의 x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7의 x제곱 플러스 1 분의 a분의 7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풀고, 자, 이때 a분의 7의 x제곱 얘는 점점 어디로 향한다? 0으로 향할 거기 때문에 답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이 녀석 들어갑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7의 x제곱 플러스 a의 x제곱분의 7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x제곱을 분모분자를 이번에는 뭐로 나눠줍니까? 7의 x제곱 큰 녀석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7분의 a의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a의 x제곱이 되고, 자, 얘는 무조건 어디로 향한다? 0으로 향할 거기 때문에 1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때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7의 x제곱 플러스 7의 x제곱분의 7의 x제곱 마이너스 7의 x제곱은 0이야.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이하동문의 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한대 먼지 풀이법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는지 알겠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넘겨서 2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문제 유형은요, 모든 교재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리미트를 배우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되게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게 느끼면 안 돼요. 모든 문제집에 다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의 극한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리미트 fx. 이게 뭐야? 함수의 극한. 맞습니까? 함수의 극한이거든.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볼게요. 이 녀석의 의미는 그냥 우극한을 구해봐. 좌극한도 구해봐. 우리 요런 애 뭐라고 불러? 함수값. 함수값을 구해봐요. 자,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함수값이든 구하려면 fx가 어떤 애인지 알아야겠지. 그런데 이 fx를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좀 어렵게 느껴서 공부 못한 애들 문제 못 풀게 하려고 fx 자체를 열나 더럽고 지저분하게 표현해 놓고 있을 뿐이야. fx 안에 어렵게 보이려고 뭐까지 집어넣으면서 리미트까지 집어넣으면서. 알겠습니까? 즉 함수의 극한과 fx 안에 있는 리미트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얘하고 얘는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알겠습니까? 요런 꼴은 함수의 극한이지만 얘는 fx를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속에 리미트까지 넣어서 식을 복잡하게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얘 계산해보면 되게 유치하고 쉬운 식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화장한 거야. 어렵게 보이려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이 fx부터 정리해야겠죠. 자, fx를 정리하려고 얘를 지그시 봤더니 리미트 밑에 있는 것만 변수 n이 미수에 있습니까? 지수에 있습니까? 지수에 있어요. 어머, 1, 2, 3 유형 중에 몇 번 유형일까? 1번 유형은 3의 x제곱, 5의 x제곱 숫자야. 몇 번 유형일까? 2번 유형이에요. 되겠습니까? 아, 그래. 우선 얘부터 정리하자. fx야. 오직 얘는 리미트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냥 fx부터 정리하자요. 좋았어. 1번 절대값,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 x가 1인 경우 아무런 조건 없으니까 4번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래, 얘부터 분류해서 fx부터 좀 정리해야겠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 연습했으니까 막바로 가겠습니다.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x의 2n제곱은 무한대로 나아가는 거 맞습니까? 자, 무한대로 나가는 녀석이 있다는 건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먼지가 된다는 얘기지? 먼지를 막 제해보세요. 얘 옆에 있는 먼지 치우고 얘 옆에 있는 먼지 치우고 몇이 됩니까? fx는? x만 남게 되겠죠. 약분해서.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그럼 x의 2n제곱은 어디로 향해 가겠어? 0으로 향해 가겠지. 맞아? 어머, 0으로 향하고 이제 남은 찌끄레기 부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리고 x자리에 1 대입하래요. 아, 함수값 f1 구하라는 거구나. x자리에 1 대입해. 분모 몇이 나와요? 2. x자리에 1 대입해요. 분자 몇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 자, 요거는 f의 마이너스 1 구하래요.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 나옵니까? 분모는 2. 자, 요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놓으면 분자는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됐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 건데 fx를 리미트로 화장해주고 있는 거 어려워 보이려고. 그런데 이런 문제의 특징은 뭐다? 분류대로 풀어놓고 결론을 내보면 되게 유치하고 쉬운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요.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녀석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겠지. 왜? 그림으로 그리면 극한값 구하고 함수값 구하는 게 되게 쉽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기준이 되는 경계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었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그래,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리고 그 바깥쪽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fx는 x, 즉 y는 x라는 그림이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5도인 요런 직선이 되겠지. 그런데 요 녀석의 범위는 뭐야?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이므로 바로 절대값 x가 1보다 큰 요 부분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1번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2번 그래프 요거 그려보도록 하자. 요번에는 요 사이의 그림을 그리는데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렇게 생긴 녀석이 나왔네요. 그리고 등호 안 들어가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 F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아, 요 정도에 찍으면 되겠네요. 예,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2분의 1. 어머, 똑같네. 이 마이너스 2분의 1자리 똑같고 요게 이렇게 칠하면 되겠구나 라고 선생님이요 빨강, 파랑, 하얀색, 노란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극한값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극한을 구하는데 1로 향하는데 그래? 1이 여기잖아요. 1로 향하는데 우극한이니까 오른쪽에서 가죠. 극한값 점점
여기 1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1. 극한값 1이네. 자, 1로 향하는데 자극한이랍니다. 1로 향하는데 자극한.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극한값 점점 어디 향해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2. 그리고 F1 구하래. 함수값이죠. F1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말한 건데 막 구하라는 거 별거 아니야.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구하라는 거고 fx가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이용해서 표현이 돼 있을 땐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뚜껑을 열고 보면 엄청 유치한 함수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